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 부채가 많다는 거 잘 아시죠? GDP의 1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업 부채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 부채를 안고 있다면요, 부도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데도 부도가 안 났었거든요. 정부가 부도를 막아줬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도 나는 기업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산동성의 철강 중심 그룹인 시황그룹이 디폴트에 처했습니다. 제 날짜에 빚을 못 갚은 겁니다. 이번 주에는 북대방정 집단 유한공사, 북경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부도가 났고, 또 디스플레이 기업인 동욱광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형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이후에 15개의 대형 기업들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서로 이 상호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산동성 시황그룹의 부도가 나니까 인근 지역에 이 시황그룹과 관련을 갖고 있던 다른 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을 못 받게 될까 봐,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말이죠. 그런 위험이 크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액수는 작년에 이어서 US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약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보다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기업들의 부도 액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7년에 270억 위안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2018년에 1200억 위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5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게 US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17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2019년 올해는 12월 3일까지 계산을 했을 때 1200위안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하면 아마도 2018년 수준을 많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도 금액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중국 기업 전체 부채 규모가 4조 달러 수준을 넘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난 이 액수들은 한 0.5% 정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웬만하면 정부가 부도를 막아줬고 그래서 부도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대부분 국유이거나 또는 국유와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도를 낸다는 것은 이건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의 부도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1월 25일 날 중국 국영 라디오가 시진핑의 경제정책 영도력에 대한 미니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 방송 내용이 특이했는데요. 보통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 건설 치적에 관해서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업적을 냈다, 이런 것을 방송을 주로 하는데, 그날 방송 내용은 시진핑 주석이 채권자위원회를 신설을 하게 해서 빚 못 갚는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 파격적인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중국은 지금까지 부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해 왔습니다. 이제 그 부채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놓고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부실한 기업을 부도내는 것, 이것은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맞습니다. 즉 부실 기업이 사라져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은 그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부실해진 기업이 해산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민간 기업들에 의해서 인수가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에서 민간 기업 부도는
실질적 국유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동성의 시황그룹도 부도가 나니까 그 주식을 산동석 공기업인 다른 그 공기업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국유화되어 가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지금 소위 국진민퇴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민간기업이 퇴진을 하고 국영기업이 약진을 한다. 이런 현상을 국진민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진민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선별적 부도, 중국에서의 이 현상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민간기업을 국유화해서 시장 기능을 대체하는, 계획 기능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은 국내 총생산의 60%, 수출의 70%, 고용의 80%를 담당해 왔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 주역, 그 주역이 바로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 경제의 쇠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중국 기업의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